집이 너무 오래되니까 저기에서 저기 막 벽지가 막 떨어지고 막 이래 손을 못 대요. 개면은 막 무너질 것 같아. 부산 전체 아동 가구의 약 8%인 2만 2천여 가구. 그곳에 주거 빈곤을 겪는 아이들이 삽니다. 제2의 도시 부산.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주거 빈곤 속 아동의 삶이 실태 조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54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나 평균에 미치지도 못한 곳에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유한 인격체로 성장할 기회가 자체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아질 수 있는 것이죠. 친구네 집에 가보면 우리 집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아동들이 소외가 발생해요. 계속 움츠려 들고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없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이 상처가 이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부모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을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과 학업 성취는요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느끼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위축, 불안한 주거 환경과 남과 다른 주거 환경에서 느끼는 위축 이런 것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정부는 2019년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주거 빈곤 속 아동의 삶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서 아동은 여전히 소외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부산방송총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현길이랍니다.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제가 대외 취재를 하지 않고 기획 취재팀을 전담했거든요. 팀이라고 해봤자 저 혼자 이제 기획 취재를 좀 전담했는데 사실 지역 언론 입장에서는 출입처 없이 기획 취재를 전담하는 기회를 잘 갖기가 힘듭니다. 모든 기자들에게 돌아가는 기회도 아니고 그만큼 좀 부담감이 컸습니다. 좋은 보도로 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압박감을 좀 이겨내야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급성 빈곤에 빠진 위기가구 추적한 보도에 이어서 이번에 아동주거 빈곤 보도도 좋게 평가해 주셔서 후배들한테 조금이나마 면목이 서게 됐습니다. 사실 아동주거 빈곤 문제는 4년 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왔고요. 여러 언론에서 많이 좀 다뤘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사는 아이들이 많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에서 취재를 시작했고요. 다행히 부산 지역 첫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입수하는 것까지는 좀 쉬웠는데요. 그 이후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취재 협조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다행히 저희들 보도 취재에 공감해 주시고 취재를 동의해 주신 부모님들 덕분에 아동 심리 검사까지 진행하면서 취재를 끝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고 아이들 집을 나설 때 제 마음은 상당히 좀 무거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 2명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열악한 주거 환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주거 복지 정책에서 소외돼 왔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다행히 저희들 보도 이후에 부산시가 아동 주거 기본 계획을 세워서 주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부산에는 최소 한 2만 2천여 가구 정도 아동 주거 빈곤을 겪는 가구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조금 바람은 딱 하나더라고요.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였거든요. 이 아이들이 좀 집다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